이 공부를 해보면 인간은 통제, 예. 조작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인간의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뇌를 조작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특히 나와 신뢰,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은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나중에 따로 이제 한번 또 강조하겠지만 나포는 그 프랑스 언어로 라포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레포가 되죠. 일반 그 나포, 레포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라포는 신뢰관계, 어떤 유대관계, 촉진관계 이걸 나타내거든. 그럼 나포가 형성된 사람은 그 사람이 콩을 파치라고 해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왜? 라포를 형성하는 목적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포를 형성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포가 형성된 사람이 말하는 건 메가톤급이다 이 말이에요. 나포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을 1000번, 10,000번 해야 될 걸 나포 형성된 사람이 한 번 던지는 그 말이 더 크게 꽂힌다. 그 집에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건 아빠로서 충분히 그 영향력을 지금 긍정적으로 잘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뭔가 잡아주는 기둥이 되고 있거든. 우리는 그 기둥이 어떤 사람은 1번 기둥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이빅 뭐 그거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제도권 안에 있는 어떤 학교 또는 뭐 학원 어떤 뭐 포지션 어떤 뭐 기능 뭐 다양한 자신의 그 기둥을 만들어 놓는 건데 근데 보편적인 거에서 우리는 계속 당위성에 계속 통제를 요구받고 있거든. 당위성은 뭐냐면 이래야만 한다. 이래야만 안전하다. 라는 거에 우리는 시스템에 잡혀있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과연 몇백 년 전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가? 아니거든. 그다음에 조금 더 미래로 확장해보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지금 세상은 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관심이 있다 했잖아. 세상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걸 쭉 보니까 이거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데 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데서 제일 못 따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관료 집단이라 또 이 학교, 교육 시스템 이쪽이 제일 못 따라오고 있더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여기가 뒤처진다. 오히려 기업이나 경제 이쪽은 좀 빨리 가고 과학도 빨리 가는데 이쪽이 뒤따라온다. 그렇다면 꼭 이거 하나가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그 당위에 빠져버리면 그게 절대 못 끼인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자기 비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비하가 아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다만 그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방향을 못 잡거나 기둥이 없게 되면 방황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무기력해지는 그게 문제지. 얼마든지 내가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고 성취해낼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아주 좋은 그 기둥을 세워주셨네요. 공부를 할 때는 100%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히 내가 거기 젖어들 수 있어요. 빠져들 수 있어요. 그 공부를 하고 나면 버리고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버리는 게 여지거든. 왜 버려야 되냐면 내가 이거 하나에 공부할 때는 빠져야만 이걸 온전히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내면화시킬 수 있는데 공부 끝나고 나서도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아까 얘기한 다른 거에 대한 차단이 되버려. 경계가 좁혀집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더 큰 게 있는데 요거 하나에 빠져 있는 내가 돼버리면 좋은 이야기 했네. 모든 학문은 이론적으로 빈틈, 허점이 다 있다. 그게 없는 건 없다. 성경에도 있다. 불교 경전에도 있다. 주역에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금은 프로이트 그 이론이 아직도 정신분석학 이론 그 용어도 우리가 쓰잖아.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아직 쓰고 있고 그게 뭐 방어 기제라든지 투사라든지 성화라든지 이런 용어들 아직 거기에서 가져와 쓰고 있다. 근데 그 이론이
그 당시에는 완벽했어요. 배우는 학생의 자세예요. 학생 배우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들 배워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맞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허점이 많이 나온다고. 그걸 보완해서 나오는 이론들이 쭉 심리학의 발달 과정이에요.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부할 때 이런 빈틈 허점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온전히 그 공부에 몰입을 잘하고 있다. 좋은 그런 현상이죠. 아까 얘기한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게 아니듯이 자, 이렇게 봅시다.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 만질 수 있는 거와 만질 수 없는 거, 물질로 되어 있는 거와 물질이 아닌 거, 바로 그예요. 그러면 이제 CR과 NCR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자,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뭘 하면 우주에서 도움을 준다. 우주에서 도움을 주는 건 없어요. 우주에 도움을 주는 건 없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우주가 진짜 우주 과학적인 우주를 이야기한 건지 세상에 다 우주잖아. 그 우주를 이야기한 건지. 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자, 제일 먼저 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우주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상태에서 외부적 연결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외부적 연결에 의해서 그것이 사람과의 연결, 물질과의 연결,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과의 연결, 그 연결들에 의해서 그것이 나의 성취에 기폭제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생겨. 그거를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맞는 거지. 저 멀리 지구 밖에서 어떤 돌아와서 그건 표현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우주에서 우리한테 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에 더 자세한 설명은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자, 이 하늘의 명이 뭘까요? 우주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자기 할 일을 다 안 해놓고 대부분 저 사람이 내한테 이랬어, 세상이 어떻게 됐어, 하늘이 날 안 도와줬어, 이렇게 표현한다. 실제로는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룬 만큼, 내 상태만큼 다른 사람과 이 세상, 그걸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 하늘이 아니고 그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럼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를 더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불태워서 뭔가를 해놓은 이후에 시험이라는 걸 치는 건 하늘의 명이에요. 그걸 쳐서 점수 나오는 게 하늘의 명이 되네. 그런데 하늘의 명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은 비과학이 아니에요. 왜냐면 철저하게 과학적인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만 그 과정이 그 사람들은 설명 안 하고 막연하게 신비롭게 아니면 막연한 어떤 추상적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 당연한 거지.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시크릿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자석이 끌어당기면 자력이고 사람이 끌어당기면 인력인데 그게 인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 그냥 자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그러면 실제 사람이 뭔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물질적으로 끌어당기는 건 아니에요.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 결국 내 상태에 따라서 끌어당겨 내려서 내 상태가 긍정적이고 아주 건강한 상태라면 내가 영훈씨에게 말을 아주 긍정적인 말과 위로 아니면 칭찬, 존중, 격려 이런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은 나하고 뭐가 관계가 형성되냐면 나포가 형성되죠. 예. 나포가 형성되면 나에게 이미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면 빚진 상태가 된 거야. 예. 그럼 내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좋아하는 걸 줬으니까. 예. 그 빚진 상태가 됐으면 우리는 빚진 상태를 갚아야 되는 심리가 있어요. 그걸 호혜성이라고 해요. 예, 예, 예. 호혜성. 예. 이 호혜성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저 사람에게 뭔가 갚아야 된다는 게 의식이 아니에요. 잠재의식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내가 잘해준 만큼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준다. 그걸 우리 상부상조라고 그러기도 하죠. 예. 결국은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 내가 무엇을 줬는가, 내가 어떤 뭔가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연결들이에요. 예. 그 연결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관계예요. 그거에 의해서 나에게 끌려오거나 표면적으로 이제 끌려오는 것처럼 보이지. 한 사람의 그 영향력으로 이걸 끌고 가는 거죠. 왜? 그냥 저 사람한테 뭐 다가가고 싶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거든. 연애관계도 잘 보세요. 전부 다 끌어당김 아닌가요? 예.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심리적인 부분을 분석해 보면 뭔가 매력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예. 그 사람에게서 뭔가 기대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었고 예.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뭔가가 끌려갈 수 있는 뭔가 있었다 할 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걸 이제 성공으로 들이대면 예.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의 뭐를 만들어라. 뇌 상태를 만들어라. 요 말이에요. 나의 뇌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을 해놓고 나의 행동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반복 실행하도록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건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지. 이걸 설명 못하면 껍데기예요. 설명 못하면. 근데 유튜브에서 그걸 촬영한 사람들이 그 들어보면 이 사람이 그것까지 알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느냐 그 차이겠지.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버리면요 채널 돌려버려요. 아,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 예. 이래 하면 이래 된다. 와 신기하네. 그런 게 있었어? 요까지가 좋아요. 근데 그게 왜 이래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채널 돌리거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거나 정말 내면의 깊은 변화를 원한다면 이걸 알아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돼 말이에요. 그냥 우선에 자극적인 거 원하고 우선에 뭔가 간지러운 거 끌고 줄 수 있는 예. 지엽적인 부분들에 관심이 더 많다. 근데 내가 이제 유튜브를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원래 구독자가 뭐 몇십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예. 지금 한 1,700명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가 보면 이 사람들 꾸준하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보는 사람은 꾸준하게 들어와. 예. 그게 이제 누적 쌓이면서 나중에 조회가 올라가기도 하고.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자기가 시키는데 얕아요 사실은. 왜냐면 영상만 보고 책만 본 사람들은 얕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얕은 걸 가지고도 우리는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거. 예. 그게 현실 아닌가.